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제이인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참 지금 한국의 계절은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덥습니다. 어, 밖에 나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정말로. 한국은요, 또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지난 팟캐스트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온다습해요. 고온다습하다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습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순간 분명 집에서 샤워 다 하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밖을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몸이 이 팔 쪽이 엄청 끈적끈적해져요. 네. 그러면서 온 몸이 찝찝해집니다. 분명 10초 전에는 나 굉장히 상쾌하고 산뜻하게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여름이 너무나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덥고 찝찝하다 보니 이 나가는 게 참 일입니다. 네, 힘들어요. 그래도 한국은요 참 그 카페나 식당 아니면은 즐길 수 있는 문화 장소 이런 곳에는요 에어컨이 냉방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밌는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한국 지하철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한국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플랫폼 정거장 앞에서 기다릴 때는 너무 더워요. 와, 진짜 지하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하철 오는 전광판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언제 와? 실시간으로 또 이 기차 모형이 있어요. 이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역에 도착이다. 이러면 이제 빨리 들어가고 싶죠.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기차 안에, 열차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와, 너무 시원하다. 처음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너무 더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추워져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상이 가시나요? 뭐, 가방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가방 안에서 점퍼를 꺼내요. 점퍼를 꺼내서 입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지하철 타면은 거의 한 40분, 50분, 1시간 정도는 타니까 그 한 20분, 30분 지나가면은 추워요. 춥다 보니까 가방에서 점퍼를 꺼내가지고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재밌는 풍경이지 않나요? 그만큼 한국 지하철이 굉장히 춥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름날에 한국 지하철 오랫동안 타실 계획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점퍼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버스도 추워요. 네,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라고 하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뭐 가방에다가 점퍼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카페를 가는 경우에도요. 그래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추우니까 담요 좀 주세요 하면은 아마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참 이렇게 한국의 여름이 너무나 더운데 더운 와중에 제가 감기를 걸려버렸습니다. 어,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는, 네, 애청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조금, JM 지금 상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눈치를 채셨을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랄까, 이 안에 있는 성대가 이렇게 잘 안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거친 소리로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 안쪽에도 지금 콧물이 가득 차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라고 하죠. 예, 안에 가래도 꽉 찼고 병원을 갔다 온 상태긴 합니다.
어, 의사 선생님이 잘 때 선풍기랑 에어컨 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네,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네,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 말이에요. 옛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풍기랑 에어컨 쓰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자는데 새벽이 너무 더운 거예요. 특히나 저희 집은요 북향입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남향이라고 해요. 남쪽 창문이 남쪽을 가리키면 바람이 잘 들어와요. 네, 그런데 저희 집은 북향이다 보니까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햇살만 조금 들어오는데 이 햇살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더워요. 뜨겁습니다. 네, 이 환기가 안 되는 거죠. 공기가.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밖도 너무나 더운데 바깥도 너무 더운데 집 안에 들어오면은 더 더워요. 찜통이 됩니다. 사우나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바로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원합니다. 근데 자기 전에는 아무래도 잘 때 우리 체온 유지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은 끄고 선풍기만 틀고 자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창문을 열었어요. 왜 제가 창문을 열었냐면요. 원래는 잘 때 창문을 닫고 잡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창문을 열면은 모기가 들어옵니다. 모기가. 엄청 들어와서 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느니 차라리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창문을 안 열고 선풍기만 틀고 자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모기 얘기를 해서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모기 너무 싫어합니다. 네. 지금 여기 관자놀이에도 모기를 물렸어요. 창문을 열고 자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잤는데 그래도 더운 거예요. 안 되겠다. 에어컨 켜고 자야겠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제일 강한 모드로 틀고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제가 이불이 있으니까 이불을 덮고 자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에어컨 온도를 최저 온도로 잡은 거예요. 18도로 제가 설정을 해놓고 자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이 발생합니다. 잘 때 체온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을 계속 때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요. 한겨울에 바깥에서 자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코가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춥게 잤다. 내일부터는 에어컨 끄고 자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 날인 오늘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에어컨 키는 건 좋지만 그 예약을 해두세요. 꺼짐 예약을 해두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잘 때 에어컨 온도 설정은 25도에서 26도 설정이 딱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정도 적당하게 해놓고 주무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몸살이 걸린 상태입니다. 뭐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다 낫겠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 저도 유튜버가 다 됐나 봐요. 이거를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켜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 목이 지금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여름에는 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밖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열정적인 최고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밖에서 뭐 바다 아니면 산 아니면 좋아하는 여행지 아니면 뭐 데이트 네. 이런 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아프지 말길 바랍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길고 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와, 네, 여러분, 드디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한국은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특히나 여름 계절에는요, 비가 계속 내리는 네, 장마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는요, 항상 우산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장화도 웬만하면 신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하루 종일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아니면 비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반복되는 네. 그리고 날씨가 항상 우중충해요. 예. 그러다가 어쩔 때는 햇빛이 싹 들어올 때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오락가락 표현 말이 재밌지 않나요? 오락가락하다. 예. 오락가락한 날씨. 예. 이 기간을 장마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장마라는 표현이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옆 나라 일본은 스유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사계절을 가진 나라는 웬만하면 장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 장마가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예. 왠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특히나 날씨의 컨디션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햇살이 싹 들어오면요. 그 햇살을 받고 제가 눈을 뜨거든요. 네. 근데 이 장마 기간에는요. 그 햇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거죠. 예. 이 아침 햇살을 받고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중충한 상태에서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이 알람 소리만큼 지독한 게 없거든요. 알람 소리 안 듣고 깨어나고 싶다는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이랄까요? 아, 뭔가 알람 소리를 안 듣고 깨어나는 게 너무 베스트, 좋은 것 같아요. 햇살을 받고 자연스럽게 눈이 띄어지는 게 이 자연의 섭리라고 할까요? 예. 정말로 그냥 내추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알람은 뭔가 인위적인 느낌,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라서 좀 지양하고 싶은 원치 않습니다. 알람은. 네, 알람으로 깨고 싶지 않은데 마치 그거죠.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저는 좀 더 낮잠을 자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안 일어나? 아, 5분만 더 잘게. 아, 5분만. 아, 빨리 일어나! 이런 느낌이랄까요? 잔소리 받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알람은 저한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장마 기간에는 우중충해가지고 햇살로 일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몸이 컨디션이 좀 다운돼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좀 컨디션이 다운돼가지고 힘이 안 납니다. 장마 기간 동안. 예. 일단 그게 제가 별로 장마 기간을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야, 이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은 장화를 신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레인부츠죠. 장화를 신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구두쇠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장마 기간이 길어봤자 2주? 그것보다 더 길면 뭐 3주? 그 정도인데 이 2주, 3주를 위해서 장화를 하나 사는 게 저한테 좀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네. 꽤나 가격이 비싸거든요, 장화도. 막 저렴한 건 저렴해요. 저렴한 거는 뭐 2, 3만 원 하는데 브랜드 있는 것들은 뭐 7, 8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투자하기가 제 입장에서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신발 젖어가지고 말려서 신는 게 낫지. 그 2, 3주를 위해서 7, 8만 원을 쓴다? 저한테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처치 곤란이에요, 장화는. 예. 지금 신발 수납장도 꽉 차 있는데 신발을 몇 개 못 넣어요. 예. 그런 상태인데 장화까지 사가지고 이 신발 수납장에 꾸겨 넣는다? 와, 이것도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꾸겨 넣는 거는 제 성격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못 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두쇠 기질과 이 정리, 수납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장화를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좀 큰 고민입니다. 물론 이렇게 런닝화를 신어요. 네. 제일 저렴한 네. 구두쇠답게 짠돌이답게 제일 저렴한 신발 그리고 통풍도 잘 되고 금방 마르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발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신발이 항상 다 젖어서 와요. 그럼 또 다음날 이 신발을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곤욕입니다. 그럼 아침에 드라이 헤어기를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이 신발을 말려요. 어제 신었던 그 런닝화를 말립니다. 다 안 마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최대한 이렇게 안쪽으로 드라이 헤어기를 넣어서 이렇게 말립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래 하면은 드라이 헤어기 과열돼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끊어서 해야 돼요. 네. 끊어서 한 30초씩 끊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리고 잠깐 뗐다가 말리고 그러면은 100% 젖어 있다고 치면요 한 70%까지 말라요. 네. 양말 신고 신발을 신으면은 양말이 조금 안 젖을 정도로 그 정도 상태로 되는데 그걸 맨날 신고 갑니다. 장마 기간 동안. 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신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딱 장마 기간이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뭘 신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뭐 구두를 신자니 이 평상시 입고 다니는 룩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신자니 아깝잖아요. 이 좋아하는 신발이 더럽혀지거나 이 장마철에는 특히나 도로에 물 웅덩이 같은 게 잘 생기고 물이 고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웅덩이를 밟으면은 신발이 다 오염돼요. 망가지죠. 예. 전 진짜 또 그런 거 못 참거든요. 신발을 항상 깔끔하게 써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신던 장마용 신발을 그냥 런닝화를 신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오늘 입는 이 룩에는 저 신발이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신고 가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우산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우산을 챙겼는데도 밖에 비가 안 오니까 내가 우산을 가져온 걸 깜빡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분명 일기예보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비가 안 온다. 그냥 먹구름만 있는 겁니다. 일기예보에. 그럼 전 그걸 확인하고 좋아. 어차피 1시 전에는 나 돌아올 거니까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리면은 되겠다. 그럼 우산 안 챙겨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웃기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마다 비가 내려요. 네. 그러면은 저는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쫄딱 맞기 싫으니까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하나 삽니다. 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어라, 우산 새로 하나 생겼네. 그런데 집에 있는 우산이 한 네다섯 개가 됩니다. 그렇게 산 우산들이에요. 그게 네다섯 개가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쓰지 말고 그냥 우산 챙기지 말고 가야겠다 했는데 비가 오니까 와 큰일 났다. 이 비 맞기 싫으니까 우산 하나 사야겠다. 그렇게 산 우산들이 진짜 네다섯 개나 됩니다. 참 이게 제가 짠돌인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또 비는 맞기 싫으니까 옷은 훌딱 젖기 싫으니까 뭐 우산 일회용 우산 하나에 편의점에서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하나씩 사자. 한 개 지금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비 예보를 봤어요. 그래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우산 챙겨가지고 할 일 다 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에요. 근데 밖에 비가 안 내리네? 그 예보를 봤는데 오늘 밤에 비 안 오네? 그러면은 이 우산의 존재를 까먹는 거죠. 우산의 존재를 까먹고 그냥 퇴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산이 덩그러니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놓고 가는 거죠, 우산을. 그렇게 한두 개씩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오면요, 누군가가 제가 이 놓고 간 우산을 누군가가 가져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나 여기 우산 두고 간 것 같은데? 내 우산 어디 갔지? 하면은 이미 이 우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은 까먹는다. 예. 우산의 존재를 까먹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산이 한 네다섯 개 있는데 조만간 나눔을 해야 되겠어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현관 쪽에 우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장마 기간 동안 홍수나 아니면은 뭐 침수 사례 이런 사례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다행히도 그렇게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재작년만 해도 홍수가 일어나서 강남 일대가 다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 빗물들이 다 내려와서 집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차량들도 전부 다 침수가 되고 네. 한국에는 지하 주차장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들이 많은데 재작년에는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이 차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났고요.
다행히도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가 지자체들이 잘 나서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뭐 방어벽이나 아니면은 이 침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배수구 작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그렇게 큰 피해들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불행 중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장마라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토네이도? 아니면 스콜? 스콜은 현상인가요? 장마랑은 좀 다른 느낌일까요? 네, 네. 있다면은 댓글란에다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장마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이 축축하고 옷만 만지면은 뭔가 이렇게 눅눅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상쾌하고 제습기가 없어도 습도가 느껴지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마 기간 끝났으니까 빨래도 한번 널어보고 여행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나날을 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팟캐스트 때 봬요.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요. 저도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럼 국밥은 어떠세요? 아, 어제 먹어가지고. 햄버거? 아, 햄버거는 좀 밀가루라. 그럼 서브웨이 어때요? 다이어트하고 좋잖아요. 아, 근데 그건 밥이 안 되지 않나요? 중국집 어떠세요? 아, 중국집이요. 면은 안 땡기는데. 그럼 어쩌자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저의 이 열심히 연기한 거 보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한국의 아무거나 선택 장애, 무엇을 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네. 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네. 그 밸런스 게임 예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선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부쩍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제가 연기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직장 내 단톡방에서 오늘 점심 어떤 거 먹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나 뭐 친구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방금 전과 같이 직장 내에서나, 네. 약속을 잡을 때에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택장애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선택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무거나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정권을 넘겨받은 상대방은요, 두 가지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드는 거죠, 생각이. 첫 번째는, 어, 나를 배려해서 해주시는 말인가? 해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바탕이 되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라는 건가? 내가 가고 싶은 걸 고르라는 건가?
사고 싶은 걸 결정하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거는 좋은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지금 결정권을 다 나한테 넘겨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건가? 괜히 이거 맛없고 제품이 별로 안 좋고 이 일이 프로젝트가 잘못되면은 다 나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뭐 회사 내에서 회의를 할 때, 이번에 진행할 프로젝트 중에서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팀장님이, 우리 JMC가 잘 봐서 A안, B안 둘 다 좋거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잘 해주세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의 사업의 이 책임 무게가 저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JM한테. 그럼 이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A안, B안 중에 어떤 걸 골라야지 더 잘 될까? 이 사업의 방향성이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뭐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을 만날 때 오늘 어디서 만날래? 아무 데서나 만나. 그럼 여기 어때? 저기 어때? 거긴 좀 여기는 갔다 왔잖아 우리가. 저번 주에 만났던 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신림에서 만나자. 좋아. 그럼 카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카페 모르겠네.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스타벅스 어때? 아니, 뭐 여기 어때? 그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 많고 음료도 좀 별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죠. 예. 나는 너희들이 아무거나라고 말을 해서 진짜 말은 아무거나라고 말했지만 이 선택권자에게는 아무거나가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취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취향을 토대로 괜찮은 곳을 알아보고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고심고심 고민해가지고 결정해서 왔더니 막상 오니까 여기 별로다. 사람 너무 많다.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럼 나한테 결정권을 줬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아무거나라고 말한 친구들은 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린 그냥 말한 거야. 아무거나 다 좋아.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막 이렇게 싸우진 않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서 사실 저도 참 죄송한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지만 아무거나라고 말할 때가 좀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선택장애가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요즘에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야 니들도 당해봐라 이런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아니 다 좋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결정 장애가 생기는 순간이 많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 배달 어플 키면요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달 앱을 키면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죠. 뭐 아시아 음식, 치킨, 떡볶이, 회, 중국 요리, 아니면 뭐 카페류, 베이커리류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들어가는 순간 와,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 어플을 거의 2, 30분 동안 봐요. 네. 그 퇴근길에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퇴근길에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퇴근길에 배달 어플을 켜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제 옆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보였어요. 왜냐면 저도 배달 어플로 뭘 시켜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한 20분 동안 같이 탔는데 배달 어플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뭘 시켜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 그리고 치킨을 골랐어요. 만약에 먹고 싶은 거를. 치킨을 골라도 이 치킨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BHC, BBQ, 교촌 치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동근이 숯불 치킨.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해도 지금 치킨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선택을 하기 어려운 사회가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택 장애가 왔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싫으니 그냥 아무거나 다 좋다. 그냥 한번 결정해 봐. 난 다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예,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네,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요즘 네, 아무거나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일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그냥 아무거나 다 좋다. 선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아니면 선택을 배려하고자,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선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이런 상황이 있나요? 네, 결정을 잘 못하게 되는, 결정 장애가 오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댓글란에다가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을 하고 나니까 한 2주 정도는 아무거나의 지옥에서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제 팟캐스트를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깐만, 콩나물국 좀 마실게. 시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원하다라는 표현 공감되시나요? 어떤 말인지 와 닿으세요? 어? 분명 제이엠 지금 콩나물 해장국, 뜨거운 국을 마셨는데 왜 시원하다라고 표현하지? 오늘은 한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시원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시원하다. 이 표현은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방금 전처럼 뜨거운 음식, 간단하게 뭐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전날에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속을 풀고 싶어요. 해장을 한다고 하죠. 해장이 필요할 때 라면이나 아니면은 최고의 해장 음식 있죠. 콩나물국 아니면 해장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딱 한 숟갈 뜰 때 수저로 그리고 딱 입에 먹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리네. 이제서야 그 전날에 먹었던 술이 싹 가라앉는다. 내려앉는다. 뭐 이렇게 속이 풀린다. 라는 의미로 시원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전 상황처럼 시원하다라는 표현 쓸 때가 있나요? 물론 시원하진 않겠지만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으신가요? 네. 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은요, 일상에서 다양한 상황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복수극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한국 드라마 특징인 것 같은데 이 복수가 시원한 복수가 참교육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니까 고구마를 계속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거 언제 빨리 참교육하지? 빨리 시원하게 복수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뜨리는 거죠. 주인공이 갑자기 시원하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야, 좋다. 야, 이런 사이다 전개 너무 좋지. 이럴 때도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이다 전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이다가 스프라이트 같은 음료거든요. 그래서 마시면은 아무래도 탄산을 마시다 보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를 볼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을 때 이 궤적이 너무 시원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가마차기가 쭉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완전 시원하게 넣네. 아니면 야구를 할 때 홈런을 빵 날렸을 때도 야, 이 선수 완전 시원하게 때렸네. 이럴 때도 시원하게, 시원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실상 가장 많이 쓸 이 표현이 쓰임새가 있을 때는 정말로 뭐 날씨가 좀 더운데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시원하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최근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 또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랑 그 찜질방을 자주 갔어요. 예.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찜질방이 사우나랑 같이 있거든요. 24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랑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같이 사우나에 가서 뜨끈한 물이 있어요. 온탕이라고 하죠. 그 탕 온도가 거의 40도에서 43도 정도 돼요. 그 손을 넣으면은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이거 들어가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될 정도로 뜨거운데 이 어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서슴없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 이 표현을 한다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어렸을 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데를 들어가는데 시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 이 도대체 왜 시원한 거야? 그러면서 이 뜨거운 물을 아빠한테 이렇게 물장구로 장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혼났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 사우나 찜질방 가는 거 굉장히 즐겨하는데, 저도 참 어른이 됐나 봅니다. 저도 들어가면은 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시원하다. 이렇게 뭔가 몸이 릴렉스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릴렉스가 될 때에도 차분해질 때 시원하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은 해장을 할 때 뜨거운 탕이나 매콤한 것들 그런 걸 먹을 때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의 고구마 전개에서 주인공이 짜릿하게 복수를 행하는 시원한 사이다 전개라고 할 때 시원하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때
선수들이 시원하게 장타를 날리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골을 넣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 들어갔을 때. 대체로 반대네요. 네. 네. 먹는 거나 아니면 탕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뜨겁잖아요. 근데 이걸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관점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인이라서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의 어폐가 뭔가 안 맞죠? 재밌네요. 네, 시원하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신다면요, 뜨끈한 탕 한 입 싹 드신 다음에, 야, 시원하다! 라고 하시면은, 주변의 한국 분들이 굉장히, 야, 뭐야, 저 사람 한국말 굉장히 잘하네? 한국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 라고 하실 겁니다. 어쩌면은 그 가게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에서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반대로, 반대의 경우로 사용할 때가 있을까요? 네, 있다면은 댓글란에다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후배들이 좀 생겨가지고 사실 제가 막 짠돌이에요. 네, 돈을 잘 안 쓰는 성격인데 그래도 큰맘 먹고 후배들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좋아. 오늘은 한번 내가 시원하게 싸보자. 시원하게 내가 오늘 여기 자리 쏜다. 라고 또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다 한번 이렇게 알차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무리 전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지네요. 네. 네. 방금 전에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법이 있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M 팟캐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